자, 노년기 외로움과 사회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귀를 쫑긋 하시고 우리 모두 이 사회를 이끌어온 주역답게 노인으로서 당당한 시간을 마련해드리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노인들에게 당당함을 전해주실 양지훈 부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인천시 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하는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지막 날 제가 정정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천 사회서비스원이 아니고 그냥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 네, 저희가 이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되다가 올해 4월부터 이제 직영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문제점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노인들의 마음가짐 뭐 등등등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늘은 이 듣고 계신 노인 여러분들이 뭐 해결책을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끔 문제점 나열이 아닌 해결책을 좀 주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년기 외로움과 사회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 해소하고 사회관계망을 다양하게 하는 또 다른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가 같은 주제로 올해는 노인의 적극적 여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에서 노년기 외로움은 결국 이제 건강 상실, 그리고 관계 상실, 소득 상실, 터전 상실과 같은 이런 과거의 경험에서 오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활동의 참여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현재 관계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로 노인 상담 사업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로 노인의 여가 활동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인의 적극적 여가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적극적인 거는 노인 스스로 해야 될 일이고 적극적인데 노인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우리 대응센터에서 또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어떠한 도움이 된다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여가라는 것들은 결국 이제 어떤 생활에 필요한 일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생리적 필수 시간, 뭐 잠자거나 씻거나 이런 시간들을 제외한 시간들을 자유 시간을 이제 여가라고 하는데요. 네. 노년기에는 이제 일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가 시간이 많이 증가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 여가는 다른 세대랑은 다르게 사회적인 접촉 기회를 늘려주고 또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공헌이나 일자리랑 연계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즐기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네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매년 국민 여가 활동 조사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다른 세대랑 비교한 이제 노년기 여가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연령층에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이 휴식 활동입니다. 네, 휴식. 네, 휴식이라고 하면 이제 산책, 걷기, TV 보기, 낮잠 자기, 목욕하기 뭐 이런 활동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여가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네네. 적극적 여가 활동이 직접 하는 것 이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취미 오락 활동을 하거나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집 밖에서 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적극적인 여가 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인이 되게 되면이 이런 소극적인 여가 활동이 20대랑 비교하면 거의 한 2-3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가 활동을 또 혼자 하는 비율은 또 오히려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혼자 하고 있다면 이제 60대쯤 들어가면 40% 정도가 혼자 하고 대부분 다른 사람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려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첫날 말씀드렸던 이제 노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소속의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고립된 노인들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노인들이 소극적 여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함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네. 여가를 못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가 생활과 관련해서 월 지출 금액을 보면 보통의 젊은 세대들은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써요. 한 달에 평균. 네. 근데 노인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네, 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적극적 여가들은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 여가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여가 활동을 하는 것도 대부분 이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 조금 줄어들고요. 마음의 안정이나 휴식, 건강을 위해서 하는 비율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노년기에 적극적 여가를 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배경 요인으로는 혼자서 하는 여가, 그리고 돈 없이 할 수 있는 여가, 몸을 덜 쓰는 여가를 하다 보니 적극적 여가에 참여하는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는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시니어 클럽이라고 이름을 졌더라고요. 네. 뭐 어느 데 가보면 뭐 실버 클럽이라고 진 데도 있고 그렇더만요. 근데 저희 그 아파트에 항상 공고가 붙는데 이번 뭐 시니어 클럽에서는 다음과 같은 뭐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시니어 클럽이라는 말을 쓰던데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왜 프로그램 이름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네, 쓰라고 네, 네, 말씀드린 네. 거 있었잖아요. 그 노인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신노년 세대라고 해서 이제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학력도 높고 건강 상태도 좋으신 분들이 노인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들을 뭐 이제 영문으로 대부분 많이 쓰시는데요. 뭐 커뮤니티 센터, 네, 네. 말하자면 시니어 센터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중에 뭐 제3세대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3세대라는 게 이제 64세에서 80세를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세대가 뭐 해야 될 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들하고 형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 형님이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이 나이 든 세대라는 인정을 하기까지가 너무 걸린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노인이라고 이 구분을 짓는 게 보통은 은퇴 이후에 이제 60세, 65세 같은 이제 노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노인 실태 조사라든지 예비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을 평균을 내보면 72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72세 이전에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노인이라는 용어들을 뭐 골든 세대, 뭐 시니어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바꿔 부르는 것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인이라 그러면 왠지 굉장히 늙은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좀 우울할 때도 있어요. 똑같은 말도 좋은데 뭐 노인네, 이 노인네가 말이야 뭐 이러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 뭐 연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마음도 흐뭇하고 좋은데요. 자, 이제 적극적으로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지 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탁구를 같이 치던지 테니스를 같이 하던지 이런 것들은 보통 혼자 할 수 없는 활동입니다. 네. 이런 활동이 다 그래서 적극적인 여가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적극적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함께 즐길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 활동을 할 때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 형님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녀와 같은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 여가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 여가 선택을 좀 못하는 요인들인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이 큰 분들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현재 지금 뭐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가면 무료로 탁구 서비스, 탁구대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지원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즐길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노인이 되면은 익숙했던 관계들이 많이 떠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인위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활동 방안으로는 예비노인 세대랑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비노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 활동을 좀 하고 싶어 하고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 여가 생활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부분이 만나는 일치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되게 많이 이용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그렇지 것처럼 않더라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고요. 10% 정도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 자체가 또 그렇고요. 또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면은 새로운 관계를 또 새롭게 맺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관계 맺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진입 장벽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 중심이 아닌 거주지 중심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이제 여가 활동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이제 사회공헌 활동 참여율이 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나 교육학습 등의 영역에서 활동 기회를 마련해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비노인 세대의 사회공헌과 결합된 여가 활동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봉사 활동이 좀 미비하다니까 그러네요. 앞으로 우리 이 대형 센터에서 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뭐 단체를 하나 뭐 잘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사회공헌단이라는 것들을 내년에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봉사활동을 그런 사회공헌 활동 좀 하기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들이 많이 그럼요.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혹은 이제 자녀가 출가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남은 것들을 좀 잘 활용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본인의 경력이나 역량을 활용한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활동을 좀 개발하는 것들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도 뭐 근 30% 이상 고령 인구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원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서 앞으로 그 좋은 인천,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양지훈 부연구위원님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사회 공헌 활동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노인의 여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어떤 행동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상담 사업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르신의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이제 지역사회 공간에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 시기에는 대부분 거기서 문을 닫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활동이 줄어드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소규모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코로나랑 같은 이제 전염성 질병이 있을 때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에 담은 프로그램은 이제 즐거운 노년을 위한 가드닝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뭐 아파라든지 이제 다육식물, 식용꽃들을 이용한 활동들을 하는데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제 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카톡 프로필을 보면은 꽃 사진이 맞아요,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굉장히 네, 많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꽃이라는 것들이 조금 대중성 있는 매체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넣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인력이 보통은 시설에서는 강사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게 되면 예비 노인 세대들 그리고 노인 세대들이 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전문적인 강사는 아니지만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리드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리더로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어르신도 기능이 좋은 어르신 그리고 이제
복지관까지 가기에는 건강 상태가 나쁜 그렇지만 기능은 어느 정도 이동은 가능한 어르신들을 짝을 지어서 기능이 좋은 어르신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보조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돕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또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활동에서 나오는 활동 결과물은 지역사회에 다시 선물을 할 수 있는 것들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육식물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본인의 집에 장식을 하고 하나는 지역에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는 예를 뭐 슈퍼 주인이라든지 그렇죠. 미용실 주인이라든지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로 했고요. 저희가 개발은 8월에 종료가 됐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9월 말부터 율목도서관과 함께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역을 봤더니 이제 여가 취약 지역이라는 것들을 한번 선별을 해봤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이 여가 시설이 노인 대비해서 적은 지역, 네. 그리고 이용 경험이 적은 지역, 노인의 우울 수준이 높은 지역, 네. 그리고 일상생활 자립 정도들이 좀 낮은 지역들을 이제 해봤더니 중구랑 동구가 아무래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좀 여기가 취약 지역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와 동구의 경계에 있는 율목도서관과 이제 MOU를 체결해서 공간을 대여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좀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현재 이제 노인복지관이랑 노인문화센터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단을 운영을 하시거나 혹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로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3년에 걸친 이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어떤 연구를 추가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까지 연구는 이제 개념상으로는 건강 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WHO에서 이제 2015년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건강 노화는 뭐냐면은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기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역량이 있는데요. 신체적 건강 역량도 있고요. 심리적 건강 역량도 있고 네. 사회적 건강 역량도 있습니다. 이런 건강 역량이 이제 높거나 유지하는 시기에는 이제 환경적인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감소하는 시기에는 가급적 그 감소폭을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건강 행태를 좀 개선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 역량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우며 이제 노년기 삶의 질이 올라가고 또 의료적인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부담도 감소하게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 역량의 결정 요인으로는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체계들이 이웃,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지, 의미 있는 타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외로움은 건강 역량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해소해서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강 역량을 좀 높여서 노년기 삶의 질을 좀 어떻게 향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 센터가 내년도에는 광역 노후준비 지원센터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노인이 된 이후의 연구들이 지금까지 좀 주를 이루었다면 내년도에는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어떤 것들을 준비할지에 대한 연구들을 좀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 광역 노후준비센터로 전환이 되시면 좀 더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내년에도 또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오셔갖고 우리 노인들을 위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시기 전에 3일간 함께 하셨거든요. 자, 이 노인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으시다면? 네, 이제 저희가 노인이 되기 전에 많이 준비하는 것들이 경제적 준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노인이 돼서 생활을 살아보면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고요. 건강, 대인관계, 그리고 여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올해 년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경험을 조사를 했더니 노인이 되어보니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더라
하는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은 대인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3일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을 함께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이제 확장되시면은 이 노령 고령 사회에 우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를 좀 갖고 한 번 더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인의 건강이 인천의 건강. 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